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경사노이가 만난 사람들, 줄여서 경사만사 이런 코너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경사만사는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좀 공유하고자 특별히 마련된 코너입니다. 오늘은 좀 첫 번째 손님으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태일재단의 한석호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으세요. 예, 정신없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우선 저희 코너에 이제 새롭게 또 코너를 열었는데 또 첫 번째 이제 모셨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노동운동가인데요. 1983년도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서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88년도부터는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도 전노협이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전신 노동조합 조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선봉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 경사노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또 지도위원 하셨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지도위원을 하셨어요? 예, 지도위원이었습니다. 전노협 지도위원. 그래서 같이 전노협에서 활동을 했고요. 전공은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제 전공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대단한 뭔지 알고 좀 적으려고 펜을 잡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최루탄이 있고, 네. 또 노동조합의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어야 했고, 그거를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선봉대였고, 그러다가 2001년도 세 번째 감옥살이 들어가서 1년 7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노사 상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 노사 상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금속연맹이라고, 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전신, 네. 거기에 있었고, 또 민주노총에서 사무부총장, 사회연대위원장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기간이 총 얼마 정도? 1983년도부터 딱 만 40년이 넘었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충 우리 사무총장님 나이가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러 지금 걸어오신 길을 진짜 정말 압축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전태일재단, 이거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전태일재단이 뭐고, 정신이 추구하는 바가 또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태일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1970년 11월 13일 날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해서 산화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 노동자, 시민 많이 분신하고 산화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그 전태일 앞에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게 참 이 전태일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세상에 와가지고 22년 1개월 보름 밖에 살다 가지 않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그렇게 살다 가는 과정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독 청년이었고,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처우를 봤으면은 재단사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단사였는데, 그 당시 재단사는 관리자였고, 마음만 먹으면 사장이 돼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태일 시절에 평화시장에서 봉제업을 한다, 의류업을 한다 그러면은 마대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다고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또 전태일 머리가 비상했지 않습니까? 네. 학교는 2년밖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본 게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시다와 미싱사들, 어린 여성 노동자들, 그때만 해도 이제 아동 노동이 용인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6살짜리들이 노동을 할 때였는데, 그들이 백올 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버스비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버스를 타고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12km 넘는 거리, 거의 4시간 거리를 풀빵을 사주고 그 시다들한테 네. 그 상상을 해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걷고 뛰면서 헉헉거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비틀비틀 대면서. 그래서 이 전태일 할 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구나.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예수다. 예수보다도 더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 저희 뭐 김문수 위원장님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문익환 목사님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재단 발족이 그럼 언제 되고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재단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81년도, 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공덕기 여사, 그리고 문익환 목사, 그 장기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태일 기념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건립추진회를 만듭니다. 네. 그 건립추진회를 만들었고, 그때서부터 전태일 재단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 그 다음에 전태일 재단이 되는데, 네. 그 당시 초대 위원장이 문익환 목사님이었는데요. 기념사업회 회장이. 참 이게 인연인 것 같은데요. 네. 초대 사무국장이 우리 또 여기 경산호위에 네. 위원장을 하시는 네.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장님요? 예. 그래서 저의 첫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전태일 재단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건립추진위원회도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또 그 전 단계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또 예,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역할도 하시고 예. 그럼 우리 사무총장님은 언제 거기에 참여가 되신 거예요? 저는 2010년도 40주년 행사를 할 때 네. 범국민 행사위원회 그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전태일 재단에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50주기 이거를 앞두고 전태일 재단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런 전태일의 정신, 저희들은 전태일의 정신을 기본 바탕에는 측은지심이 깔려 있고, 네. 그 속에서 세 가지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부단한 실천 정신. 이소정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더 이상 분신은 얘기하지 마라. 전태일 얘기할 때 분신을 빼고 나머지 실천들, 네. 설문조사도 하고 뭐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기사로도 나오게 만들고 노동청 가가지고 그 호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보회, 삼동회 이런 조직도 만들고, 그 당시 노동조합은 아니었지만 네. 이런 실천 정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다들한테 풀빵을 사주고 네. 본인은 걸어서 출퇴근했던 이런 나눔의 정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화하기 1년 전이었는데요. 모범업체.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장이 돼서 테일피복이라고 하는 모범업체를 만들고, 그 모범업체에서 시다와 미싱사와 재단사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이런 업체를 만들겠다. 지금으로 치면은 노사 상생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이 세상에 넓고 깊게 확산시켜서 노사 관계도 상생의 관계로 이제 바꾸고, 갈등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나눔의 정신도 더 넓히고,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태일 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님이 쭉 역사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대략 좀 이제 감이 좀 잡히는 예.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또 사무총장님이 현장을 뛰시면서 또 대단한 많은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재화산업 쪽이더라고요. 상생이 또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 재화산업 쪽에 이렇게
상생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상생발전협의회를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배경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또 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9월 1일 날 재화산업 노사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을 하는데요. 준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아, 오십시오. 네. 우리 그 김문수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직접 오셔서 축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2018년도에 성수동에서 한 거의 반년 가까운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족당 단가 임금 문제죠. 네. 갈등이 있었던 그런 이 산업인데요. 이 재화 산업이 영세합니다. 그 당시 봤을 때 2년 전에 이 재화 산업 5년 이상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2018년도에 이 재화산업 종사자가 성수동, 물론 이제 성수동 중심으로 본 건데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 5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사업은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해외에서 중국, 특히 중국산 이 신발들이 막 들어오면서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노사가 갈등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거는 더 빨라진다, 망하는 거. 그래서 노사가 손잡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뭐 노든 사든 되게 머뭇거리기도 하고, 중간에 뭐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했지만 계속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상생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화산업의 우리나라 현주소는 성수동이 가장 볼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이제 좀 상생 협의회를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사무총장님만의 전략안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재화상생협의회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전략과제를 3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노사가 함께 재화산업을 재건한다. 노든 사든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결코 재건하지 못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롭게 창출한다. 대한민국에 복무한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든 사든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내 거야, 네 거야.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사업주의 애환과 노동자의 처우를 함께 개선한다. 네. 이것을 기본 전략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전략과제 속에서 당연히 노든 사든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간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 상생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같은 동지고 같은 식구다.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게 정해놓고도 앞으로 뭐 작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 갈등들을 인정하자. 그렇지만 바로 이런 과제 속에서, 전략 속에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도 늘 이런 마음으로 풀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전에는 이렇게 평이한 톤으로 말씀하시다가 전략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되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거기서의 전략과제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정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출발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화산업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실제로 상황을 보면요. 사업주나 노동자나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기가 빠듯해요. 사업주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들을 향해서 무슨 책에 나오듯이 당신은 자본가야, 우리하고는 뭐 갈등이야, 이건 쌀머리가 안 맥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사업주들도 그걸 받아가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합니다. 출근해서 영업도 하고, 또 그 사업주들도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받아가거든요. 이 재화뿐만 아니라, 재화가 이제 영세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영세한 산업이 한 1,000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0인 미만 사업장들. 100인 미만. 예, 100인 미만 사업장들이 실제로는 1,000만이 훨씬 넘고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영세한 우리 지방의 중소공단들, 저기 시골에 가면은 농공단지, 그다음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재화, 봉제, 뭐 그다음에 인쇄,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막 절절합니다. 사업주들도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도 팔기도 하고 은행에 융자도 안 해주는데 막 빌어가면서 은행 융자하고 제2금융권 돈 빌려오고 심지어 사채들 써가면서 임금을 주고 그 사업을 유지하려고 길을 씁니다. 발버둥을 치고요.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 사회에 중간 이하지 않습니까? 평균 이하의 임금들을 받아가면서 매달 70시간 이상 일을 해가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해가고 막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데도 저임금을 받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악한 사업 환경과 저임금 조건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취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춰주고 취업률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수 시장에도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주로 돈을 벌어가지고 다 국내에서 써요. 해외 잘 여행도 못 가요. 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꿈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한 2박 3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소박한 꿈을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단 그들 그렇게 살면서도 내수시장에 기여하고 있고 또 GDP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가지고 다 GDP 숫자 나왔을 때 우리 한국의 GDP에 그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눈물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이 영세한 사업이 천만의 사업이 다 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뭔가 사회 불만을 표출하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끌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두로 막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10위 오르락내리락 하는 얼마나 이 밑바닥에 있는 영세한 그 산업에서의 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알아줘야 된다. 그 산업화를 위해서 산업화 역군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또는 전쟁에서 우리 국가를 지켰던 그런 애국자들 그리고 또 민주화 이제는 민주화 했던 분들도 애국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비롯한 그래서 훈장도 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그 한국 사회가 진심으로 알아주고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너무 맞습니다. 푸대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지금 강조하신 대로 그래서 상생협의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사 얘기를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생협의회 임하는 어떤 출발선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화상생협의 출발선은 이 상태로는 다 죽는다. 그리고 이거 다 끝난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이 산업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거고, 마지막 한번 발버둥을 쳐보자. 노사가 손잡고. 우리 노사가 손잡고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하자. 그래서 밀라노도 했는데, 그 당시 밀라노가 이런 재화산업, 의류산업 막 이럴 때 보면은 우리 한국이 더 오히려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게 세계에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세계 바이오들이 막 와가지고 주문하고 밀라노는 그걸 잘 해가지고 지금 밀라노가 세계 시장을 다 석권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이러는데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기획, 생산, 유통. 이게 재화상생협의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상에서 사무총장님이 강조하시는 사회적 대화란 뭐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상생일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현 시점에 있어서의 필수제다. 필수제다. 사회적 대화란 필수제다. 여러분, 사회적 대화란 필수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거 왠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필수제.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사노위에 일단 왔으니까 그래도 경사노위에 바라는 점 한 가지만 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좀 답답한 국면인데요. 네. 민주노총이야 스스로 내부의 논란과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사노위에 안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그건 제외하더라도 한국노총은 어디에 뭐 누구 책임 이런 공방을 떠나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이런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요청사항이고요. 두 번. 한 가지 요청 들었는데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건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하나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가 양대 노총과 그 다음에 또 양대 경제단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 폭을 확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양대 경제단체는 재벌이든 잘 나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양대 노총도 거기를 또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주들 내에서도 그렇고 노동자들 내에서도 그렇고 목소리가 다 서로 다릅니다. 다양하고. 예전처럼 노동자는 하나야 사업주는 하나야 이게 아닙니다. 그 노동자이기도 하고 사업주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경사노위가 아니면 사회적 대화가 양대 노총 그 다음에 양대 경제단체 하겠지만 영세 사업장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영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또 하청 노동자들을 그 속에서도 또 하청 노동자 하청 사업주 대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소상인들 이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 소상인들 속에서 일하는 그 알바들을 대변하는 이런 식으로 폭넓게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노사 서로 맨날 여기 와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국민 무서운 거 알고 저 다른 단위들 눈치도 좀 보고 네. 이랬을 때 이 사회적 대화 의미 있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제 경선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 저희가 첫 그 인사로 모셨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하여튼 이 카메라 앞에서는 잘 막 울렁울렁 하는데요. 예, 이 정도가 울렁울렁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좀 처음에 제안을 받고 네. 잠시 진짜 많이 망설였습니다. 잠시지만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요? 제가 연초에 우리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거의 융단 폭격을 좀 맞아가지고 저희 전태일재단이 되게 일단 곤혹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까지 꿋꿋하게 하고 있는데요. 딴 데도 아니고 경사노위에서 하는 또 저 유튜브 방송에 저 한손 또 나가서 저러네 하면서 또 한쪽에서 막 욕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팬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님 팬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노사가 함께 한다는 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함께라는 단어를 평소에 자주 쓰는데요. 실제 말씀 들어보니까 노사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도 한편으로 오늘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노사 함께 가자, 대화하자. 상생하자 이런 걸 달고 사는 것 대화하실 때 경사노위 오셔서 대화도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태일재단의 우리 한석호 사무총장님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그 전태일재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역사와 또 추진 과정도 들으셨고요. 정말 진정한 현장의 노사 상생 이게 뭔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사례 중심으로 얘기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사노이 경사완사는 또 다음번에는 정말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님 저희 이렇게 밋밋하게 안 끝나거든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원래 이렇게 안녕하는 분이 아닌 게 잘 안 해요. 예. 뭐로 할까요? 성수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